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서예교실 한글서예 강의를 맡은 청양 이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모음하고 기초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가자를 썼는데 기역에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과봉을 빠뜨리면 안 되죠. 과봉 중요한 거죠. 여기 중봉의 가장 중요한 중봉의 전 단계지요. 과봉. 그다음에 사각형의 판본체는 이 사각형의 자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게 맞게 써야지 글씨가 이제 판본체의 가장 중요한 자형을 띠고 있습니다. 기역을 해보고 이제 키역을 같이 해보겠는데 키역은 같이 역입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중심에 이응을 써줘야 되고요. 여기 역시도 사각형의 자형을 띠고 있습니다. 사각형. 물자 같은 경우에는 획이 많은데 옆으로 긋기가 많은데 일정한 간격을 띠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똑같은 틀 안에다가 쓰면은 글씨가 바른 자세, 정형화된 글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음은 약간씩 빼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은 기역과 반대로 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면을 바꾸는데 우리 기역에서도 과봉을 썼지만 여기도 똑같이 니은도 과봉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입할 때도 과봉, 딱 붓을 세워서 내려오면서 또 붓을 세워서 가면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을 찍는 위치가 중앙도 아니고 중앙보다 조금 위쪽. 위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두면 좋냐면 밑에 부분과 같은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긋기를 눌렀을 때 이 부분과 반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같다라고 보시면은 이 내려긋기의 중간보다 약간 위쪽. 같은 사각형. 디귿은 옆으로 긋기를 하나를 해놓고 니은을 한 대 합친 것이 디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면 바꾸면서 2분의 1보다 약간 위쪽.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려긋기가 점이 있을 때와 점이 없을 때가 이 조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원본에 보면은 우리가 디귿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를 원본을 보시면은 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하고 달리 디귿은 요 앞에 요 옆으로 긋기 앞획이 나온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쪽에서는 2분의 1보다 약간 위쪽. 그러면 이쪽 부분이 2등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릴은 간격을 같이 두고요. 그리고 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줄이 있을 때 점이 있을 때는 내려긋기가 조금 들어가고 이거는 줄에다가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게 점 때문에 이게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줄보다 들어갔고 점이 나와 있고 여기는 줄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아자점이 있다면 이것도 줄보다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요. 디귿과 같이 쓰이는 티귿. 티읕은 디귿의
한 획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 받침이 나오는데 사각형 안쪽에 받침을 해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자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각형을 그었을 때 조금 획이 들어온다 그랬죠. 내리긋기가. 그러면 이 점은 어디에 다르냐면 옆으로 긋기 니은은 줄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리긋기보다 조금 나가게. 어디만큼 나가느냐면 이 점보다 조금 들어오게. 옆으로 내리긋기하고 점하고 사이에 이 니은 받침이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디귿과 달리 기역을 붙여서 리을이 됐는데 디귿은 여기 획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가 안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일정한 간격을 띠고 있고요. 리을. 그러면 옆으로 긋기가 이렇게 4개씩이나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은 굵기, 같은 그 피렉으로 쓰면 이 예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두는 거죠. 그 굵기라든가 굵기, 또 획을 걷을 때 옆으로 긋기를 역입해서 중봉으로 해서 딱 걷을 때 하고 약간의 율동감이 있는 거하고 획의 차이가 아주 크지요. 그래서 율동감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역입해서 그냥 근거하고 약간의 율동감 있는 거하고 확연히 표시가 나죠. 그래서 생동감 있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도 약간의 붓을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체감 있는 글씨를 써서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미음은 한 가지로 쓰여요. 다른 거는 그 기역, 그 오자, 어자, 기역이 다 다른데 미음, 비읍, 피읍은 같이 한 가지로 이응, 히읗까지 한 가지로 다 모든 모음이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쓰이는 곳이 미음, 비읍. 보시면 약간의 율동감을 주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각형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옆에 설명이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읍도 역시 미음에서 약간의 획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획을 올렸다. 이것이 이제 비읍이죠.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이 같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럴 때 이 미음은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받침이 한번 나왔을 때 하고 같이 여기는 아자점이기 때문에 아자는 내리긋기가 줄보다 조금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럼 미음은 그 줄에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리긋기하고 점하고 사이에 미음을 갖다 맞추면 사각형의 자형을 딱 맞춰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간격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고 역시 옆으로 봐도 이 간격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피읍 역시 미음, 비읍, 피읍, 미음의 옆으로 긋기가 조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이 같이 가는 거죠. 여기에 디귿은 처음에 아까 디귿 했을 때 여기 나온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 두시고요. 모음은 약간씩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옷. 시옷은 써놓고도 글씨가 안 이쁜 것이 시옷이에요. 시옷, 이응, 히읗.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자형이 네모난데 네모난 곳에 획이 없다는 거죠. 이 위에
뭐 메꿔줄 획이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글씨를 써놨을 때 왜소하고 쓰기가 균형 잡기가 아주 힘든 것이 시옷이에요. 그래서 시옷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깊게 써도 시옷이에요. 숫자예요. 숫자인데 이것을 수도라고 이렇게 썼을 때 도는 네모 칸 안에 들어서 넓적하게 칸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최대한의 사각형 안에 시옷을 쓰는데 시옷을 옆으로 많이 벌려주면 이렇게 벌려주면 이 공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많이 내주는 것보다 시옷을 짧게 해서 옆으로 긋기를 조금 길게 해서 고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는 그래서 숫자 시옷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도자나 이런 거는 네모칸 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틀 안에다만 넣기만 하면 되는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는 거. 지읒은 오히려 위에 첫 획이 있기 때문에 시옷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답이 줄보다 내리긋기보다 좀 나가고 이 점보다 좀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줄이에요. 그리고 비읍은 앞자리에 맞춰주고 이 점은 디귿은 나온다 그랬죠. 치읓은 지읒에 점 하나만 찍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초보일 때는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받침이 많거나 획이 많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씨를 쓸 때는 공간 안에 글씨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획이 많을수록 우리가 글씨 쓰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획이 많으면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쓰다 보면은 획이 많은 것이 훨씬 글씨 쓰기가 훨씬 편한 게 우리 그 한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티읕이지만 우리 디귿에 하나 옆으로 그은 거기 때문에 이 획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읒, 우리가 지읒, 시옷 했을 때 요 간격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을 낸다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읒을 썼는데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대칭이 되지 않죠. 이럴 때는 글씨가 중심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지요. 이응도 우리 미음, 비읍 같이 모든 모음이 다 여기에 이응 하나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침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옆으로 긋기가 많을 때는 이 간격과 이 획의 조화를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요 모음은 약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요 오자는 이쪽 빈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요 틀 안에 네모 틀 안에 약간 모음을 더 바깥으로 내주면은 여기에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옆으로 긋기보다 조금 길은 것이 우리 그 공간이 비어 있을 때, 그다음에 히읗도 마찬가지로 모든 미음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야, 어여, 오요, 우요가 다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히읗.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읗은 정중앙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점은 2분의 1보다 약간 위쪽에 찍고 여기에서도 보면 모음이 약간씩 나왔어요. 이것을 그 틀 안에다 여기도 이제 모음이 조금씩 나왔는데 틀에 딱 맞게 쓰면은 글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집을 넘나들어야지 자연스러운 건데 틀 안에다 딱 갖게 하면은 왠지 이렇게 차렷자세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예술로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씩 넘나드는 것이 옆으로 긋기.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모음자음을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 모음자음을 이렇게 해보면서 한번 받침도 거기다 한 번씩 붙여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모음자음을 합쳐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